일단은 앞서 소개받은 진광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심홍선이라고 하고요. 작년 진광고 1학년도 하고 있고 현재 중고 2학년 학생들도 하고 있어서 진광고에서의 국어는 좀 어떤 특성이 있고 이제 1학년 되다 보니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시험의 특성은 어떤 것들이고 또 어떻게 제가 학생들하고 해왔더니 효과를 좀 보더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질문도 받고 나중에 또 따로 상담할 기회가 있으면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 시험 범위가 어땠는지 작년 1학기 그 중간고사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요거 일단 전제는 학교 선생님이 맘먹으면 저의 예상 따위는 다 버려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전제로 까는 건데 전체적으로 제가 1년에 4번 시험을 봐보고 그 이전의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얻은 결론은 작년 시험 범위를 보시면은 이 교과서 뭐 이 단원명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교과서에서만 출제됐었구나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몇몇 학교들은 뭐 모의고사 몇 개년치가 들어가고 또 어떤 건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한데 진강원은 일단 철저하게 교과서만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만약에 뭐 어떤 수필과 관련된 단원이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수필 프린트를 주시고서 여기로 시험 범위를 하시거나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교재나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객관식하고 이제 주관식을 좀 나눠서 볼 건데요. 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상 이제 80점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는 주관식이 나오고 뭐 기말고사 때는 주관식이 안 나오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진강고는 그냥 요 형태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객관식이고 대략적으로 20%는 주관식이라서 그냥 가장 평범한 특이한 점이 없을 그런 시험인데 그 문학과 문법이 1학년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2학년 때는 문학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1학년 때 이제 기준이라든가 그 범위를 보면 문법과 문학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대해 몰아서 시험 보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객관식과 주관식의 비율이 일정한 것처럼 이 문법과 문학의 비중도 굉장히 동일하게 쭉 가는 특성이 있더라. 제가 1년 동안 봐본 경우는 그런 것들 될 수 있을 거고 난이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상, 중, 하로 제가 이제 난이도를 좀 분류를 해 봤었는데 학생들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학생들은 다 상당을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제 중에 해당하거나 하에 해당하는 게 총 24문제 중에서 20문제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혼자 공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시험 때 안 틀리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제가 어마어마한 강사라서 야, 이거 나온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무 의미 없고 당연히 이해했고 당연히 문제 풀어봤고 당연히 자기가 복습도 한 건데 시험 당일날 안 까먹기 순위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를 난이도 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좀 이제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래서 대체로 1등급 커트라인이 좀 높은 편입니다. 90점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그렇지는 잘 않고요. 평균적으로는 90 중반 혹은 조금 쉬웠다 그러면 90 후반까지도 가는. 그러니까 한 개 틀린 애들도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죠. 동점자가 많거나 1등급 커트라인이 걸려있거나 그러니까 기말고사 시험 때 실수 하나 하면 등급이 바로 갈리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강고에서의 특징은 내가 실수하지 않고 반복하고 그런 지겨운 작업을 4주 5주 동안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 어떠냐면 문과 순수 문과로서 아쉬운 점이죠. 이 수학 해야 되고요, 과학 해야 되고요, 영어 단어 암기해야 되세요. 국어는 한국인이라 읽으면 다 이해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항상 보다 이해한 것을 반복해서 틀리지 않는 것이 일단 1목표가 된다. 그리고 이 목표가 어려운 걸 남들보다 한두 문제 더 맞춰서 등급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간다. 이렇게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도 이제 4문제 정도 나오고 배점이 그러면 한 5점 정도 돼서 20점 되거든요. 그럼 배점이 5점 정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관식, 서술형 하면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되게 긴 문장으로 서술할 거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강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중간에 빈칸을 뚫어놓거나 아니면은 요런 설명을 쫙 주고 요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적어볼래 해서 어떤 간단한 이제 문장 정도, 한 문장 정도 하지 우리가 되게 진짜 논술 보듯
2, 30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므로 이것도 객관식에서의 연장선으로 중정도로 평가되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보기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데 조건 그냥 특히 남자들 많이 감동되더라고요. 너무나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그냥 문제에 써있는 걸 놓쳐서 뭐 마침표까지 찍으라 그랬는데 마침표 안 찍어서 감점. 예를 들면 정말 맞춤법 틀려서 감점. 이런 거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덤벙대고 실수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주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더라. 내용상 굉장히 어려웠는가? 그렇진 않고 핵심 내용들 내가 단어로 외웠던 것들을 내가 글자로 그냥 풀어 쓸 수 있을 정도면 되는 수준이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 짧은 시형 범위예요, 여러분들. 비교적 적습니다. 비교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많다라고 판단 내릴 수 있는 데는 뭐 대성고, 선일여고, 그다음에 뭐 선정고는 예를 들면 진광고보다는 최소 2배 이상 많아요. 거기는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부교재가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특성이 있는데 비교적 적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세부 내용 위주만 꼼꼼하게 중학교 때처럼 하더라도 그것들이 크게 내가 이제 모자라거나 뒤처지지는 않는다. 다만 뭐다? 내가 확인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 것이 내가 1도가 돼야 된다. 아마 진광고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설명해 주시지만 그것들이 큰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학교마다의 기조일 텐데 어떤 학교하면 딱 뭔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선일여고, 영어, 학생들이 어려워 여고고 이런 특성. 근데 진광 같은 경우는 남녀 뭐 공학적인 특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자고 덤벙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연장선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비중이 적기 때문에 중이나 중하, 즉 내가 실수하지 않는 문제인 건데 그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도 다 100점 나오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실수를 일부러 유도하는 함정 문제가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약간 말을 바꾼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좀 생소한 단어로 표현한다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3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업 때 대비가 좀 필요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내신 확인 테스트라든가 문제풀이에 대한 점검, 왜 틀렸는지 오답 분석, 실수가 뭐였는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는가, 내가 덤벙대서였는가, 반복이 부족했는가 등등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 관리가 필수일 것이고 그것들은 뒤에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수 고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닌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 주로 음학에서 나옵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아마 학창시절이 좀 오래되셨을 테니까 여기 어떤 식으로 나오면은 내가 시험 범위에 어떤 A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면 열심히 공부하고 다 외웠고 이해도 했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다른 시험 범위가 아니었던 작품을 하나 쭉 던져줘요. 그러면 너 처음 보지? 한번 읽어봐. 그리고 네가 공부했던 작품 있지?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요게 어떤 거 같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단순 암기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과 문학 작품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외부 지문 자체가 아니라 선지, 그러니까 1, 2, 3, 4, 5번에 어떤 시조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넣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전 시조 하면 아시겠지만 고전 작품 말투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낯설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사극도 봤고 정철의 관동도도 한두 한 번씩 했고 근데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느낌으로 알아 학생들은 해석이 안 된다, 모르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예를 들면 뭐 직유법이 여기서 쓰였다. 내가 시험 범위에. 그럼 직유법이 쓰인 걸 찾아볼래? 혹은 안 쓰인 걸 찾아볼래? 하면서 처음 보는 고전 시조 5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이제 요 고난도를 맞출 수 있는 건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마음이 편할 테니까 맞출 테시고 두 번째는 암기가 아니라 처음 보는 작품을 읽었을 때 접근하는 방법, 수능형 공부가 된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강점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1학년 때는 거의 100%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수능 공부를 한 친구들, 잘 나오는 친구가 내신에서 강점을 보이는 거지 절대 내신과 수능이 분리돼서 다른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것. 다만 수능은
범위가 없이 전체를 공부하는 거고 내신은 범위를 정해놓고 대신 더 깊게 공부하는 것일 뿐 다른 공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정시로 갈래요? 수시로 갈래요? 어떤 걸 가든지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 왜? 이게 돼야 내신에서 고득점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제 잘난 척 어깨에 좀 들자면 제가 다 찍었습니다. 요거 시험 범위니 그러면 요거 나올 수 있어. 일단 한번 봐보자. 그래서 저는 양으로 승부합니다. 하나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더 논쟁지에 놨으면 딱 정말 그거 하나만 골라줄 텐데 뭐 일단 던져놓고 하나 걸면 걸립니다. 믿어주세요.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인인데 그거 뭐 읽고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왜? 저도 국어를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면 발음 제대로 안 할 때 있고 쓸 때 이게 받침이 이거였나 뭐였지? 헷갈릴 때 있는데 학생들도 그래요. 읽고 풀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문법 풀어도요 80% 이상은 문제 맞춥니다. 한국인이라서. 근데 우리는 항상 내신에서 뭐라고요? 한 문제 안 틀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이걸 다 버리고 정말 정확하게 원리가 이렇게 되므로 이것의 발음은 이거다. 이걸로 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 대부분 물난리 이게 적절한데 그럼 대부분 맞아요. 근데 그 80%가 아니라 20%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 거기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인데요. 이게 뭐 제 잘난 척 한 20%고요. 제가 뛰어나서 이걸 맞춘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를 안 하고 했던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안 틀릴 수가 있을까? 그럼 선생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절차들이 다 시험 문제에서 반영되고 이런 것들을 더 누가 꼼꼼하게 했냐에 따라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실제 중간고사에서 뭐 이런 단어들을 파악을 해봐라. 발음 어떻게 하는 거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과 교과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빈칸 넣기로 발음 쓰기 테스트 같은 것들을 다 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이렇게 빨간색 다 색깔별로 하나씩 다 맞춰서 그대로 연습했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수할 확률을 줄이는 건 실전 시험 때 이거를 라이브로 해결하는 거랑 연습을 해보고서 실제 해보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인데요. 잘 안 보실 텐데 이제 뭘 보여드린 거냐면 정지용의 향수라는 작품이 시험 범위였었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과 관련돼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이러저러한 작품들이 있고 백석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외부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처음 보는 작품인데 뻔하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거니까 고향 관련 작품이 나오겠지. 얘들아 우리 이거 보자 하면서 쭉 프린트물로 따로 수업을 합니다. 진도를 끝내놓고 거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원래 해석할 수 있던 친구들도 마음 편히 풀 수 있고 긴장도라든가 어떤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같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하면서 조금 효과를 봤던 것들은 어떤 거냐? 수업 때 열심히 당연히 해야죠. 제 임무니까. 수업 때 열심히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중요한 거 짚어주고 뭐 확인도 하는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내신 때는 이 내신 확인 테스트예요. 오늘에서 수업 시간 외로 지금 학생들이 클리닉들을 지금은 모의고사를 풀고 있거든요. 이 내신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신 기간 들어가면 모의고사를 푸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때 수업을 하고 매주 클리닉 시간, 즉 수업 시간 외로 한 번 더 부릅니다. 불러서 짧게는 1시간 정도, 길게는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요렇게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런 테스트지 있죠? 요걸 단원별로 그 주치 내용을 한 번씩 싹 다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요것 때문에 힘들어요. 맨날 다 빈칸 뚫고 마우스 클릭하고 애들한테 뭐 하고 타다 적고 매주 해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실시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 보입니다. 저 수학 부충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뭐가 있어갖고요. 그러면서 빠지고 몰아서 보고 하는 친구들과 매주 약속 지켜서 맨날 복습해서 이 테스트를 보는 친구들하고는 확실히 결과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학습 내용을 그때 이제 확인하고 보완을 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점검은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거고, 채점 결과라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험을 본다든가, 학생들한테 다른 요일에 다시 오게 한다든가, 수업 시간에 재검사한다든가, 요렇게 하게 되고, 거기에서 2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요 개별 질의 응답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2명, 3명, 4명, 5명 앉아 있다 보니까
1대1로 이 친구는 뭐가 부족하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줄 시간이 없어요. 잘. 진도 나가기도 빡빡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엔 이해되는데 집에서 숙제 풀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혹은 자기가 수업 시간에도 이해 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 눈치 보여서 질문 못했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보러 왔을 때 그 한두 시간 정도 개별적으로 제가 그 확보된 시간 안에서 질문을 받고 모자란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수업 선생님이랑 할 때는 이해가 됐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 위해서. 그래서 요때 저를 많이 괴롭히는 친구가 그때 미웠다가 시험 성적 결과 나오면 제일 예쁜 친구예요. 저를 많이 괴롭히고 선생님 문제 더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에 카톡 보내서 질문하고 요때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하고 하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이거는 진강고 학생이라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공통 기본이겠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학생들한테 너 공부 잘하고 있냐 하면 보통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보통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체크해요.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지각, 결석, 숙제 내줬으면 숙제 했는가, 테스트 봤으면 테스트는 잘 받고 뭐 재시험을 받는가 등등을 제가 다 이제 개별 엑셀 파일로 입력을 시켜요. 이 친구도 수업 태도가 어땠고 과제는 어땠다. 그런 것들을 이것도 이제 학부모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통은 이제 제가 1, 2주 공격으로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달을 해드리고 보통은 그걸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쯤에 한 번쯤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학부모님께서 좀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더라. 애가 집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 그런 경우는 이제 수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저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수업을 관한 거, 내용에 관한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 제가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점수로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 영상도 촬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졸았다, 그냥 좀 집중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재시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앞으로 진강고를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고 한 1, 2분 정도 제가 여유가 있어서 질문을 잠깐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혹시 잠깐 저한테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저 바쁜 사람이라 아니면 금방 갑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저 다음에는 영어 선생님 김상대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진강고의 영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실 거고 또 이제 저처럼 뭐 이게 질문 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제 2월은 모의고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3월 그러니까 시험은 4월 말이다 보니까 네. 보통 내신 대비는 한 달 전은 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3월 달에는 어떤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나요? 일단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 그러니까 시험 날짜 기준으로 4주 내지는 5주 전에 내신을 들어가기 때문에 3월 1, 2주 차까지는 지금 형태처럼 수능 수업이 계속 될 거고 그때 이후부터는 완전 내신 체제로 바뀌어서 시험 범위 관련된 수업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 바탕으로 테스트, 문제풀이 이렇게 돼요. 네. 저희 아이는 지금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고 프로그램 2월 말까지라서 네네. 3월부터 수강을 할 건데요. 네네. 처음에 와서 그러면 기존에 계속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이제 처음 적응할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어려움은 없는데 차이점은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이걸 배웠는데 이 친구는 이걸 안 배웠다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네. 수업 교재 구성 자체가 이게 독립된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자란 무엇이다, 서술자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걸 못 들었다고 해서 수업 때 이 다음 수업을 들 때 차이점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때는 어차피 같이 공동 학교 시험법이니까 전혀 차이가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영어 김상우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